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일반 계좌에서 연금 계좌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재는 중국자 이상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연금 계좌는 당연히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연금 계좌에서 한도를 다 채웠거나 다른 절세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한다고 하면 그걸 일반 계좌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절세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투자 방법은 배당 포트폴리오랑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산 배분은 결국 자산군이 주식, 채권, 금,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요 세 개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로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죠. 그래서 어떤 거는 주식 대 채권만 5대5로 가져가는 거, 또 3대3,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요 자산군들 위주로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거 위주로 상품군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일단 주식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ETF, 그 다음에 채권은 한국 국채 30년과 미국 국채 30년, 그 다음에 금은 어쩔 수 없이 ETF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금 ETF.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중간에 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도 되고 해서 보통은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은 상품을, 비슷한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하면 어떨까요? 코스피 200 TR ETF 매매해서 연금 수령할 때 이 정도 세율을 내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아예 세금이 없죠. 코스피 200 TR 국내 주식형 ETF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매매 소득에 대해서. 단지 분배 배당률이 일부 있긴 하지만 이건 분배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배당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분배율도 굉장히 낮고, 그거 분배율 낮은 거 가운데서 또 15.3%의 배당소득세니까 아주 극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 관점에서 보면 0%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ETF, 이것도 마찬가지로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해외 직투로 스파 ETF를, 똑같은 성격의 스파 ETF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물론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22% 정도의 또 세금이 붙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체 자가 배당을 한다고 하면 이걸 한꺼번에 찾기보다는 매년 250만 원 안에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그 다음에 한국 국채 30년 ETF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ETF를 해서 연금 소득을 내야 되죠. 그래서 5.5에서 3.3%고. 근데 이거를 일반 채권을 ETF를 안 사고 한국 국채 30년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매매 차익이 0%입니다. 그리고 보통 강남 투자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고소득자들은 저금리 쿠폰을 찹니다. 그러니까 표면 금리가 보통 요즘 한 1%에서 1.5% 정도 사이 정도 되는 1.5% 사이에 되는 저금리 쿠폰을 삽니다. 근데 이게 시장 수익률이나 시장 금리는 한 3.5에서 4% 정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사게 되면 이것도 배당 소득세가 이 이자에 대해서는 1에서 1.5% 배당 소득세는 나오지만 그거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요. 그것도 여기에 15.4%를 붙으니까 위에랑 비슷하겠네요. 그 위에 있는 분배율, 이렇게 코스피 200이나 스파 ETF 정도의 배당 소득세 정도에만 내게 되고, 나머지 매매 차익 약 4% 정도의 이 요즘 시장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비과세다. 미국 국채 30년 ETF는 어떨까요? 이것도 ETF로 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매도하면 5.5%에서 3.3%까지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 30년 채권을 증권사를 통해서 실물을 사면 어떨까요? 채권 매매 0%입니다. 그리고 쿠폰 금리는 지금 0.8에서 1.5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은 지금 요즘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배당소득세, 아주 극히 낮은 배당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금 ETF는 어떨까요? 금 ETF는 똑같이 5.1에서 3.3%까지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걸 KLX 금현물 계좌에서 투자하면 매매 차익 0%죠.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연금 계좌에서, 그러니까 배당 포트폴리오야 투자를 하지만 이렇게 자산 배분, 즉 그 매매 차익을 통한 자가 배당 성격으로 하는 것은 굳이 연금 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검토했고 이제 막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들은 배당 소득 때문에 하는 자산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배당 소득 자체도 굉장히 낮은 그 분배율의 낮은 그 세금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일반 계좌에서도 충분히 그 절세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저도 아직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이쪽에 경륜이 있거나 아니면 좀 지식이 많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댓글로 꼭 좀 한번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연금 계좌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아까 위에 있는 내용 이외에도 사실은 이게 법적 제한으로 연금 계좌는 1년에 거의 1,500만 원 정도 금액을 낼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500만 원 내에서 그 타서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일 일정 기준으로 계속 그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금 계좌는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배당 포트폴리오는 아직도 연금 계좌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15.4% 분리과세 된다고 해도 미국 배당도 있고 또 여기서는 그 과세 이연되면서 5.5에서 3.3%의 세율이기 때문에 배당 포트폴리오는 연금 계좌가 아직도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반 계좌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해지 그냥 뭐 팔면 되는 거죠. 뭐 별도의 해지 절차도 없고 유동성도 풍부하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1,500만의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빼는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넣어도 투자해도 되고 금방 빼도 되고 이래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수령 금액도 뭐 1,500만 원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투자 상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또 연금 계좌는 한번 그 수령을 하게 되면 신규로 투자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지만 신규로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없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일반 계좌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과연 정말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 계좌에서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방법대로 지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